네, 안녕하십니까. 레드햇에서 컨테이너 그리고 미드웨어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임종진입니다. 네, 저는 저희의 컨테이너 솔루션인 오픈시프트를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네, 가장 저의 모든 장표의 첫 번째 장인데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는 단어이고 저도 굉장히 많은 직면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변화이잖아요. 이 변화라고 하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거대한 서버에 거대한 서비스가 올라가는 모놀리스 형태에서 웹 아키텍처인 2티어, 3티어인 N티어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변화가 되고 있죠.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에 직접 구축을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 형태에서 호스팅 형태로 변형이 되었으며 지금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로의 이런 인프라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조차 기획부터 운영까지 하나의 리니얼로 개발을 하는 이런 워터폴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애자일 형태로 변형이 되었으며 이런 애자일을 포함한 문화의 변화인 데브옵스로의 우리의 개발 프로세스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정말 많이 듣고 계시고 이게 굉장히 갈망하는 단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직원 수가 다이나믹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들 그리고 이러한 해답들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원래 내가 운영하던 것보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52시간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근무 시간까지 제한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브옵스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people, 조직이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 거버넌스적인 측면입니다. 세 번째,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네, 첫 번째 조직은 투피자팀이라고 하는 투피자팀이라고 하면은 피자 두 판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팀 조직 구성. 일반적으로 4명에서 10명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투피자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기획, 개발, 운영, 보안, 네트워크 담당자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되어야 하며 프로세스는 거버넌스의 변화적인 측면과 CI/CD의 구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인데요. 기술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컨테이너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데브옵스 변화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한 가지씩을 간단하게 찝어드리자면요. 먼저 조직은 우리는 현재 개발팀과 운영팀이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발팀은 우리가 받은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그 개발이 완료된 것을 운영팀에 이관을 합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우리는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지만 운영팀은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목표의 다른 점 때문에 서로 간에 악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는 스쿼드 형태로 조직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브옵스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또한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버넌스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포인트에 각각의 레벨에서의 의사결정권자를 다 선정을 하시고요. 이러한 개발부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 측면을 원래 가지고 계신 프로세스를 변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이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세그멘테이션을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리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적인 스쿼드 팀에서 스프린트 형태의 반복 프로세스를 수행해서 우리는 타임 투 마켓을 하고 점점 더 디벨롭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이 거버넌스 변화의 목표이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I/CD, 자동화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영역을 진행을 하며 빌드와 배포,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관리를 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원래 사람들이 거의 수작업으로서 이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거를 CI/CD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오토메이션을 구현하셔서 자동화로서 우리 데브옵스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 데브옵스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을 컨테이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는 버추얼 머신과 굉장히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버추얼 머신은 우리의 서버에 호스트 OS를 올리고 하이퍼바이저를 올려서 이거를 하드웨어를 가상을 해서 게스트 OS를 올립니다.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기술은 우리의 리소스 사용량이나 혹은 공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원래 OS 하나만 디펜던시를 갖고 있었는데요. 호스트 OS, 게스트 OS라고 두 가지 커널을 우리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로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디펜던시와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금융권 같은 안정성을 굉장히 원하는 고객분들께 좀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 컨테이너는 OS 커널 자체를 격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스 사용률에 대한 효율성과 공유에 대한 장점을 취하면서 OS는 하나 디펜던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는 이미지로서 탄생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만약 개발 프로젝트라는 SI 사업이 하나 떴습니다. 우리는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하드웨어를 주문을 하고 딜리버리를 기다립니다. 들어온 하드웨어를 우리가 렉에 마운팅을 하고 케이블링 작업을 하고 OS 설치하고 미드웨어 설치하고 자바 깔고 우리의 플러그인의 각종 에이전트를 심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개발 프로젝트는 막상 우리가 해봤자 한 3주 정도 걸리는 개발 프로젝트여도 반드시 이 2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죠.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는 OS부터 미드레이어 그리고 런타임까지 동작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징되어 레이어화돼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타임에 충분히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영,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장점과 개발 애플리케이션적인 장점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한 5년 전에서 7년 전 정도인가요? 버추얼 머신이 처음 탄생을 하고 많이 부밍이 되었을 때 우리의 환경은 다 버추얼 머신으로 가겠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이 컨테이너로 다 우리의 환경에 이동을 하겠다라고들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벤더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눅스 컨테이너는 대부분 도커로서 처음 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리눅스 컨테이너는 절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거의 10년 이상이 된 기술입니다.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하신 이유는 아마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커가 더 이상은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GS에서 내부 사내 운영 목적 혹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도커 파운데이션에게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레드햇도 도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CRIO 줄여서 크라이오라고 하는 표준 컨테이너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컨테이너 표준 협회 기구인 OCI라는 곳에서 선정한 표준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리눅스 컨테이너 이꼬르 도커가 아니라 리눅스 컨테이너 이꼬르 크라이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변형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컨테이너는 우리의 과거의 물류 항만 시스템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우리 콩글리시죠. 컨테이너 박스에는 우리 다양한 형태를 가진 박스나 아니면 드럼통이나 우리의 짐들을 싣고 이거를 하나의 표준화돼서 우리의 배에 싣고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축되는 것을 따온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컨테이너 박스는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날개가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트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들기 위한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와 이걸 관리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리눅스 컨테이너도 똑같습니다. 리눅스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2014년 구글이 프로젝트로 발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쿠버네티스는 현재 우리 인프라와 우리 개발 시장에서 정말 핫한 오픈소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 개발에는 저희 레드햇과 이베이, 아마존, MS, 구글 같은 기술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사실 레드햇에 오기 전에 여기 반대에 앉아있던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정보통신에서 L클라우드라고 하는 롯데그룹사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클라우드 팀에서 운영과 기획을 하던 고객이었고요. 네, 지금은 레드햇으로 제가 좀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도 저는 컨테이너를 기획을 하고 선정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는 쿠버네티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혹은 메소스피어 혹은 도커스원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방금 언급한 저의 경쟁사인 IBM, HP, 피보탈, AWS, MS까지도 모두 다 쿠버네티스를 본인들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이식을 시켜서 변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시장에서 표준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에서 기술력의 척도는 바로 이 컨트리뷰션 수를 많이 보십니다. 컨트리뷰션 수라는 것은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바이너리를 얼마나 많은 라인의 개발에 참여를 했냐라는 것인데요. 1등은 구글입니다. 왜냐면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2등은 저희 레드햇이고 4등은 화해인데 저희와 좀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숫자에서 판단하시기에도 저희 레드햇은 이 쿠버네티스 코어 핵심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쿠버네티스를 엔터프라이즈화해서 지원한 이력을 보건대도 1버전부터 지원한 이력은 구글과 저희 레드햇 그리고 저희 레드햇이 인수한 코어OS라는 회사밖에 없고요. 저희 경쟁사인 피보탈 그리고 AWS, HP 등등은 작년 말에서야 쿠버네티스를 이식을 해서 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픈시프트는 이 5가지 뷰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마켓 장악력, 그리고 두 번째, 기반 기술, 세 번째, 인프라 호환성,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저희 오픈시프트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안정성 및 보안성으로 우리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이 어떻게 구축을 하였고 어떻게 저희 걸 도입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동작되는 이미지로서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리서치 펌을 이야기할 때 두 개를 많이 말하죠. 포레스터와 IDC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차트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첫 번째는 포레스터에서 발표한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에 대한 장악력에 대한 장표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레드햇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분들께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전세계 컨테이너 플랫폼 중 1등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고객분들은 저에게 그러십니다. 여기 위에 도커 있는데 왜 레드햇이 1등입니까? 그 이유는 저희도 도커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커보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차트가 많이 원래 도커가 여기 있었고요. 레드햇, 피보탈, 메소스피어, IBM 있었는데요. 많이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또한 이 포레스터뿐만 아니라 IDC에서도 지금 현재 파스 시장의 마켓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레드햇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포레스터와 IDC는 대부분 세계 시장을 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좀 느리죠.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레드햇 코리아에서 오픈시프트가 얼마나 빠른 성장을 했는가, 매출이 얼마나 빠른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컨테이너 플랫폼인 이 CRIO죠. 크라이오를 설명을 드리고 쿠버네티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시프트가 이 표준 컨테이너 기술과
쿠버네티스를 병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외에도 관리를 위한, 우리 고객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고 개발하시기 위한 다양한 관리 도구를 녹여 놓았습니다. 그 녹인 것은 한 10여 가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저희 안에 빌트인을 시켜 놓았는데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컨테이너 매니지먼트를 위한 크라이오를 처음에 저희가 핵심 코어로 구축을 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리를 위한 서비스 메시, 이런 이스티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식을 시켜놓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그리고 컨테이너 내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CPU 실시간 체크를 위해서 포큘러리스터 카산드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식을 시켜놓았습니다. 또한 로그의 중앙화를 위해서 일라스터치, 플런트디, 키바나를 내부에 이식을 시켜놓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한 12가지의 플랫폼들은 운영을 위한 도구들이고요. 특히나 저희 컨테이너는 파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파스는 개발의 영역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개발의 영역에 관리하는 것은 이클리스체라고 하는, 우리 자바 개발할 때 이클리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컨테이너화된 웹 ID인 이클리스체를 저희 레드의 오픈시프트 안에 이식을 시켜 놓았고요. 또한 소스코드 관리를 위한 깃을 내부에 빌트인 시켰으며 CI/CD 관리를 위한 젠킨스를 내부의 기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저희 내부에 이식을 시켜서 관리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원래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레드햇이 최근에 IBM에게 인수를 당했습니다. IBM은 저희 레드햇을 인수할 때, 발표를 할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때문에 레드햇을 39조를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레드햇이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바로 이 오픈시프트인데요. 그러면은 오픈시프트가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오픈시프트가 설치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베어메탈이든 버추얼 머신이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이런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레드앤 리눅스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 즉 x86 서버 기반이면 됩니다. 이 환경에서 제가 쿠버네티스를 방금 오픈시프트를 이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도 심지어 버추얼 머신까지도 관리를 하는 영역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관리 능력과 버추얼 머신 관리 능력이라는 이유로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역시 대답 안 해주시네요. 네, 저희 레드햇과 VM웨어, 그리고 뉴타니스 정도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애저, AWS, GCP, 그리고 알리바바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혹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강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벤더에서도 다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솔루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베어메탈에서 제공해낸 플러그인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을 해서 포탈을 만들고요. 그 포탈로 API를 연동을 해서 셀프 프로비저닝과 원뷰 모니터링을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포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들이 대부분 지금 다 리타이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이거를 구축해놨을 때는 정말 잘 되는데요. 아마존이나 애저에서 API가 변동이 되었을 때 이 벤더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한 공수가 훨씬 많이 더 소요가 되게 되었고 이런 리소스 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시프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어메탈,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플랫폼 위에 오픈시프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설치하거나 다양한 클러스터로 설치를 하고요. 이거를 하나의 포탈, 그리고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넥스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은 오픈시프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정성 및 보안성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진취적인 우리의 엔지니어 분들은 대부분 쿠버네티스를 가져와서 도커와 엮는 DIY 파스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쉬워요. 거의 일주일이면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엮어가지고 DIY 파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요. 그만큼 매뉴얼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실패 경험으로서 사람들이 이런 블로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데요. 여기 보이시는 75%라는 숫자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DIY 파스를 구축하려다가 실패한 비율입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요.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엮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OS 셋업과 템플릿팅 작업, 또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연계, 혹은 이걸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미터링, 리포팅, 그리고 로깅 같은 기능들, 또한 운영 프로세스에서의 이거에 대한 재해복구나 확장,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프로세스 등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레드햇은 쿠버네티스의 신버전을 절대로 이식하지 않습니다. 쿠버네티스 현재 신버전이 1.14 버전인데요. 저희는 1.13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 이유가 그 쿠버네티스는 개발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 버전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들이 절대로 우리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맞는 기능이라고 누구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13 버전이 처음에 배포가 됐을 때 엄청나게 큰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취약점은요, 쿠버네티스의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있으면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OS의 루트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로 구축한 다양한 벤더에서 이 서비스를 다 스탑을 했고 그 패치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 레드햇은 이 취약점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오류 픽스 그리고 보안 패치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드햇 리눅스 기술에 녹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패치도 저희 레드햇이 발표를 해서 직접 내놓았고 다양한 밴드에서 그 패치로서 이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죠. 이런 단순한 예시였지만 저희가 기능들을 충분히 엔터프라이즈 시장 그리고 우리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드닝하는 과정을 3개월 정도로 거치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 레드햇은 리눅스 회사잖아요. 대부분이 아직도 리눅스 회사라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리눅스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같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픈시프트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눅스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을 다 녹여 놓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요즘에 잘 나가는 저희의 솔루션 중 하나인 앤서블이라고 하는 오토메이션 툴이 있어요. 그 오토메이션 툴인 앤서블도 저희 전체 오픈시프트 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픈시프트를 설치를 할 때는 앤서블의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시행을 시켜서 딱 2가지만 실행시키면 되거든요.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냥 완벽한 저희의 인프라스트럭처 준비가 되어 있다면 5일 안에 설치 구축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쉬운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한국의 오픈시프트 온사이트로 지원해줄 엔지니어가 몇 명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레드햇은 레드햇 코리아에만 온사이트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엔지니어 수가 약 40명에 달하고요. 저희 파트너도 약 6개에서 7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고객분들은 저에게 제가 지금 장점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컨테이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컨테이너의 단점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라고 하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에서 컨테이너 관리 혹은 데브옵스 관리라는 역할이 추가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식이 원래 와르나 자르 같은 바이너리 배포 방식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로의 배포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라 하면 교육이죠. 저희 레드햇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교육 서비스를 오픈시프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서비스도 이 웹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run.openShift.com이라고 하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 50여 가지의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코스를 전부 다 이수하면은 레벨 2라고 하는 실제 구축이 가능한 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픈시프트에 대한 오버롤 설명인데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고려하시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컨테이너의 이점인 오토 힐링이나 오토 스케일링 같은 장점을 취하기 위함이십니다. 하지만 원래 지금 가지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이 절대로 그대로 컨테이너로 올라간다고 해서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그게 올라가야 될 와스나 웹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컨테이너화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서버인 ESB나 EAI 혹은 API 매니지먼트 등등에 대한 미드레어도 우리가 컨테이너화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드레어를 컨테이너화해서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 예를 들어 랭귀지나 데이터베이스, 미드레어 같은 이런 가장 정말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오픈소스들을 컨테이너화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리눅스 이런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P나 다이나트레이스 혹은 자빅스 같은 이런 다양한 툴들이 저희와 많이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서드파티 이코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솔루션을 저희 오픈시프트를 이식을 해서 이런 서티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레드앤 미드레어, 오픈소스, 저희 서드파티 이코시스템 포함한 한 1000여 가지의 공식 이미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경쟁사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격차로 보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해외 레퍼런스는 물론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한국 고객분들은 한국 레퍼런스가 궁금하십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이 오픈시프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특히 공공 분야인 통전이라고 말씀하시죠. 통합전산 세트에서 제공하는 G클라우드라고 하는 정부 클라우드에 이 파스팜을 저희 오픈시프트로 구축하셔서 지금 현재 4센터까지 확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포스코, 이베이, 두산, 롯데 같은 테크니컬 기업도 저희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셔서 그룹사 대상 파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보안성과 안정성의 검증을 되려면 1금융권에 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 있는데요. 저희 1금융권이 신한은행 그리고 KB뱅크 같은 1금융권뿐만 아니라 오렌지라이프나 롯데카드 같은 좀 B2C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권 고객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텔코라고 하는 SKT, KT, LG 회사들도 저희 오픈시프트를 도입해서 굉장히 많이 잘 쓰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서두에 데브옵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한번 실체를 보셔야겠죠? 오픈시프트를 어떻게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첫 번째,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이미지, 카탈로그에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한 76개 정도 오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자바면은 자바와 탐캣을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할 카탈로그에 정의되어 있는 옵션들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할 때 들어가는 컨피그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스가 종속되어야 될 CPU나 메모리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들이 가져야 될 컨텍스트 DIR 같은 이런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오픈시프트 안에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변수 처리를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지금 가지고 계신 로컬 환경이 아닌 컨테이너 환경에서요. 웹 ID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십니다. 이게 이클립스 채라고 하는 저희 프로젝트의 화면이고요. 지금 이클립스와 거의 비슷하죠. 기능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기능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SCM 도구인 Git을 이용해서 커밋 푸시를 합니다. 이 커밋 푸시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은 빌드 서버를 따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은 QA팀에서 빌드 작업을 통해서 와르나 자르 같은 바이너리 파일로 우리 운영팀에 넘기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오픈시프트에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뜬 컨테이너가 빌딩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이거를 운영 환경으로 컨테이너를 이관하는 것까지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이 바로 기세 커밋과 푸시라는 작업을 인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CI/CD 구현을 위해 예를 들어서 JUnit이나 소나큐브 같은 테스팅 자동화 툴을 연동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 젠킨스를 연동을 해서 CI/CD를 구현을 하시고요. 이 CI/CD 구현하는 오픈소스 툴체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빌드를 할 때는 메이븐이나 그레드 혹은 엔트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며 테스트 때는 JUnit이나 기타 셀럽니움 같은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십니다. 저희는 오픈시프트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저희가 가장 호환성이 좋은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툴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 CI/CD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 중에 롯데카드 사례인데요. 이 고객은 저희 오픈시프트로 CI/CD를 구현을 하는데 우리는 아틀라시안의 ALM 도구인 지라와 뱀부, 컴플루언스, 빅버켓 같은 도구들을 연동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셔서 약 한 달간의 컨설팅 작업을 통해서 이런 CI/CD를 구현을 하셨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의 개발에 대한 수정 요청인 SR을 들어왔을 때 지라에서 처리를 하면 이거에 대한 형상 관리는 컴플렉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CI/CD인 뱀부에서 각각 개발망과 운영망의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켜서 우리의 개발 스테이징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스테이징 프로세스까지 이 오픈시프트로 인해서 구현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롯데카드의 앱과 그리고 롯데카드 웹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롯데카드가 좀 이번에 차세대를 하면서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배포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은 단지 깃에서 커밋 푸시를 때리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 환경에 운영 컨테이너에 배포가 되는 형태로 데브옵스가 구현이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운영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솔에서 각각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오픈시프트와 컨테이너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공수, 지금 가지고 계신 개발자 팜이나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파트너 개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60%만 소스 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환경 빌드와 서류 문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고 나셔서 60%가 아닌 79%의 코딩 시간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개발 능력이 훨씬 더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 오픈시프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받은 서베이로서 나타난 장표고요. 이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면은 3가지 정도의 이점을 취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과 비즈니스적인 측면, 두 번째는 개발적인 측면, 세 번째는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과제들을 오픈시프트로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리를 오픈시프트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자동화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오픈시프트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설명드린 데브옵스 프로세스조차 저희 오픈시프트로 도입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 의해서 이 자료는 제가 롯데정보통신에서 파스를 도입할 때 컨설팅을 KPMG하고 해서 한 3개월간 이런 비용 분석, TCO 분석을 통해서 나타낸 자료고요. 한 20%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 배포하는 프로세스조차 이렇게 정말 간소화돼서 준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베어메탈, 물리 환경에서 개발하던 기건과 공수보다 파스 환경에서 개발하는 비용과 공수가 약 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정보통신에서 제가 직접 산출해낸 자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 컨테이너 도입을 인해서 실제로 배포하는 기간 자체가 거의 129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타임 투 마켓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점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데브옵스라고 하는 IT와 개발과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플랫폼도
이런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장점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는 운영 환경을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도입을 통해서 중앙화된 모니터링과 중앙화된 로깅 그리고 자동화된 앤서블을 통해서 운영 환경을 또 자동화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는 제가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레드햇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바로 플랫폼으로의 혁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통합과 표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과제로서 통합과 표준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이 두 가지 숙제를 저희 오픈시프트 그리고 컨테이너 데브옵스를 이용하시면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개발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인원을 공급하고 운영은 내부적인 인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파스 플랫폼을 도입하면 그런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국내 사례는 어떻게 좀 국내 사례에서는 도입을 하는 케이스가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가 변화를 먼저 취하고자 하는 파일럿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내부에서 대부분 많이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SI를 띄워서 개발 영역까지 레드햇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KB뱅크나 롯데카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 중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요. 개발은 롯데카드가 아니라 롯데정보통신에서 진행을 했고요. 운영은 롯데카드 운영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프로세스조차 저희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엔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오픈시프트 교육이었습니다. 오픈시프트와 이 아틀라시안이라고 하는 ALM 사용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쭉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클리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툴들로 개발은 훨씬 빠른데 왜 새로운 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라고 하셔서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거기에 있는 개발 공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라고 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의 공수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 결과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그 롯데카드의 CIO 분께서 저희 레드의 포럼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원래 개발하려고 하는 공수보다 오픈시프트로 인해서 개발 공수가 훨씬 더 줄 수 없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TCO 절감 혹은 원가 절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은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화 관리로서 교육부터 진행이 돼서 변화가 되는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 데브옵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개념들은 많잖아요. 네. 지금 질문 나왔던 것처럼 보통 회사들이 이제 운영 조직은 회사에서 자체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회사가 그 플랫폼을 갖다가 공유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 특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외부 업체가 들어서 얼마나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제 그 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고요. 먼저 우선 과제는 뭐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개발 업체,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뭐 강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그 개발사한테 모든 걸 맡겨놓는 거는 지금 도입하시는 원래 우리 고객사, 실제 운영을 해야 될 우리 고객사분들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면은 개발사들은 본인의 영역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DL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말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대한 이런 소스코드 이관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파스 같은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런 개발 소스 코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로직 그리고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이관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 파스 정도를 공유해서 나오는 효과라는데, 네. 아까 거기 쭉 이렇게 그 효과를 맡은 부분 중에 상위 부분에 환경 세팅한다든지 기본 컨피그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뒤에 실제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소품을 지불하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개발자가 개발만 하는 개발자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로컬에다가 IDE 설치하고 그리고 그 환경 세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요. 제가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 세팅이나 이건 이관할 때 스테이징이나 테스트로 넘길 때의 작업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개발자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컨피그레이션 세팅이나 환경 구성 그리고 이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좀 더 그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이 가진 이런 한정적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걸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상 임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